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그잼 잡스쿨에서 요즘 가장 핫한 자격증이죠. 신용부석사 강의를 새로 리뉴얼해서 저희가 시작하게 됐는데요. 오늘 저희 이 시간에는 신용부석사가 도대체 어떤 자격증인지, 또 저희 이그잼 잡스쿨이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가리키는 저나 이 박진우 공인회계사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 이그잼 잡스쿨이 신용분석사만큼은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한번 어떤 강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신용분석사 1부를 맡게 될 공인회계사 정윤돈입니다. 저는 성균관대 경영학부를 졸업했고요. 한영회계법인 금융택스본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대한회계법인에서 파트너로 있고요. 아무래도 제가 이 금융권만 주로 담당해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 신용분석사를 따시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금융권에 재직하고 계신 분도 많고요. 실제로 금융권을 목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이 학생들도 많은데요. 제가 실제 요즘 금융권에 어떤 실무 이슈가 있는지, 또 전통적으로 어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또 실무상 어떤 재미있는 일들이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그잼 경영아카데미에서 재무회계 강사로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 업무 경력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민은행, 그다음에 ING생명, 하나금융지주, BOA, 메릴린치, 정책금융공사, 그다음에 우리파이낸셜 등 굵직한 금융사들을 주로 담당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수업 들으시면서 요즘 이런 것들이 있구나, 나는 은행만 생각했었는데 다른 금융사도 좋은 데가 많구나, 이런 것들도 제가 알려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 이그잼 잡스쿨의 신용분석사 특징이 뭐냐면 항상 1부는 공인회계사분이 강의를 하시고요. 2부는 전통적으로 다른 그 공인회계사 아닌 분들이 강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는 이번에 새로 리뉴얼하면서 2부도 공인회계사로 이 재무관리와 원가회계를 담당하시는 회계사님이 이 강의를 하시기로 했습니다. 자, 지금 한번 모셔볼 테니까요. 여러분 보시고 한번 평가해 주시고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진우 회계사입니다. 간단히 저를 소개하자면 저는 안진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담당했었고요. 현재는 웅지세무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그잼 경영아카데미에서 재무관리하고 원가관리회계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학과를 졸업했고요. 경영학부를 그다음에 부전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는 회계사였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는 강의를 하고 있지만 회계사였기 때문에 여러 업체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담당했었고요. 그다음 M&A 등도 담당했었고, 그다음 타당성 등과 관련된 여러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잠깐 이제 제가 담당할 2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자면, 학생들이 1부는 조금 자신 있어 하는데요. 2부를 좀 많이 어려워하죠. 그 이유가 뭐일 것 같아요? 정말로 2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정말로 만물박사가 돼야 되죠. 관련된 과목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관련된 과목은 우선은요, 회계학 잘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관련해서 원가관리회계라는 과목도 잘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재무관리라는 과목도 재무분석에서 아주 중요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 이제 시장환경 분석에서는요, 경제학을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요, 경영학도 공부를 해야 되고요. 아직 끝난 게 아니죠. 그 다음 이제 종합사례에서는요, 여러분이 이제는 회계 직접 담당자가 돼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회계사가 좀 잘할 수 있는 그 영역까지 해서 총 6가지를 여러분이 모두 다 알고 있어야지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새롭게 시작한 이유가 하나면 뭐냐면 이 시험에 대해서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과목이 학교에서 그리고 학원에서 재무관리하고 원가관리회계를 지금 담당하고 있고요. 또는 학교에서 경제 수학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경제학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경제학은 여러분에게 누구보다 쉽게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경영학도,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종합사례가 되겠죠. 2부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과목이 바로 종합사례죠. 종합사례는요, 쉽게 설명하자면 재무제표하고요, 그 사업보고서라는 걸 보고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정말로 신용분석사가 돼서 분석을 한번 해보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선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계사였기 때문에요, 그 재무제표를 감사를 몇 년 동안 계속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쉽게 여러분에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재무제표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책들이 있는데요. 그것만 해서는 절대 합격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트라고 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기업들이 공시를 하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사업 보고서라는 게 있죠. 그죠? 기업에 대한 모든 게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거죠. 그것과 관련된 문제들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좀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다시 접니다. 여러분 또 혹시 초짜 강사 아니니 이런 생각하실 텐데요. 실제로 저는 이 회계사 세무사 강의를 아주 오랫동안 진행했고요. 신용 분석사도 어제 작년에 런칭을 해서 업계 1위를 했었죠. 하고 잠깐 이 회계사 세무사 강의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 신용 분석사 강의를 잠시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는데요. 저희 이 이그잼 잡스쿨 신용 분석사 코스의 가장 큰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2부예요. 실제로 제가 옛날에 강의를 할 때 보면 1부를 제가 강의하고 현금 흐름 분석 강의하고 종합 신용평가 강의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 비회계사분이 강의를 하셨는데 항상 학생들이 시험 끝나고 나서 저에게 피드백을 주는 게 뭐였냐면 1부는 100% 커버가 되는데 2부는 도대체 모르겠다는 얘기가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2부만큼은 이 박진우 회계사님이 책도 재정비를 하셨고요. 여러분 보기 쉽게 요약서석으로 새로 정비를 하셨고요. 실제로 회계감사와 이런 재무분석을 많이 강의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해하기 쉽게 다가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2부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거든요. 네,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저희 신용분석사 시험 합격자 결정을 볼게요. 어떻게 하면 합격할지. 보면 첫 번째로 40점 이상, 즉 꽈락이 없이 각 부문별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됩니다. 야, 이거 굉장히 어렵겠는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저희 신용분석사는 시험이 어렵기 때문인지 어떤 그 장점이 있냐면요. 부분 합격 제도가 있습니다. 부분 합격 제도. 그래서 연속하는 3회 시험에서만 여러분이 다 60점을 넘어주시면 되기 때문에 꼭 이 많은 범위를 한 번에 가져가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이번에는 1부만 패스하자. 그리고 다음번에 2부만 패스하자. 이런 식으로 가셔도 되고요. 이번에 한 번 보고 바로 보지 않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번 시험에 또 봐도 됩니다. 연속하는 3회 시험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 3번 안에만 다 취득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그럼 도대체 신용분석사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 순서를 가져야 되냐? 책도 굉장히 많던데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첫 번째로 회계 원리부터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회계학, 고급 회계까지 다루기 때문에 회계 원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계 원리를 공부하시고요. 기업회계 기본을 공부하시고요. 특수회계 공부하시고 결합회계까지 공부하셔야 1부가 끝나게 되죠. 그럼 여러분 그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는 게 야 미래 이코노미 이거 이그잼 잡스쿨 미래 이코노미에서 이그잼 잡스쿨로 저희가 변경된 후에 니네 신용 분석사 강의를 보면 다른 데보다 좀 긴 거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교육기관은 회계 원리를 배웠다는 가정하에 여기서부터 강의를 끊죠. 근데 저희는 회계 원리를 당연히 안 배우고 오셨기 때문에 회계 원리까지 강의를 해서 한 30시간 정도 일부를 강의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시중에 다른 교육기관에서 회계 원리만 들으시면요. 아무리 짧은 걸 들으셔도 20시간 정도는 돼요. 저희는 이 회계 원리를 정말 신용분석사 시험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만 되는 것들을 한 5시간 정도만 짧게 강의를 하기 때문에 결코 저희 강의 시간이 길지 않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2부는요. 저희가 현금 흐름 분석을 먼저 배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여기까지가 아니라 사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재무회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 분석까지 들으시고요. 그다음에 재무 분석, 시장 환경 분석, 그다음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워하는 종합 사례까지 공부하시면 여러분이 공부 순서가 정확히 맞게 되죠.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넘어가서 저희 이그잼 잡스쿨 신용분석사 수업 방향 및 합격 전략인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 이그잼 잡스쿨이 이 신용분석사만큼은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저희의 새로운 장점이 뭐냐면 일단 PPT 플러스 칠판 강의를 진행합니다. 이 많은 금융 자격증 교육기관들을 보면 그냥 PPT만 띄워놓고 서서 강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칠판에 쭉 필기를 하시면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둘 다 장점이 있지만
둘 다 단점도 있죠.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PPT를 띄워놓고 기본적인 표나 기본적인 차트는 여기 화면을 보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계산을 따라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칠판에 제가 쭉 계산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장점이 같이 있다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 건 뭐냐면 아무래도 이 금융자격증 같은 경우엔 출퇴근 시간에 모바일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회계나 재무 분석 같은 경우엔 책도 보면서 모바일도 같이 들고 있으니까 이 전철에서 막 흔들립니다. 전철에서 많이 힘들죠.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책의 내용과 문제를 화면에 띄워서 화면 안에서 여러분이 화면만 봐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이 신용분석사를 이기잼 잡스쿨에서 수업을 듣게 되면 그냥 왔다 갔다 출퇴근하면서 핸드폰만 보고 있어도 기본적인 수업은 수강이 가능하구나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저희 보시면 저희 이 금융자격증은 그냥 강의만 쭉 한번 한 다음에 알아서 하세요 하는 것들이 많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론 수업을 일단 빠르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강의를 따로 개설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거죠. 파이널 강의도 저희가 따로 개설해서 강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이기잼 잡스쿨의 신용분석사 새로 리뉴얼하는 코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혹시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학원 게시판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